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HLB가 이제 시간의 유상증자 정정 공시 변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한 3% 빠졌는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현재 미증시 나스닥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1.54% 하락, 다우 선물 같은 경우는 1.30, S&P 선물 같은 경우는 1.41%,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는 1.68%, 계속 이제 FOMC 9월 이후에도 11월 달에도 계속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계속 안 좋죠. 지금 유가도 지금 빠지고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이제 경기 둔화 관련되는 부분과 이 칼 아이칸 관련되는 부분, 아직도 최악의 부분들은 아직 덜 왔다. 뭐 이런 어떤 이제 공포스러운 어떤 코멘트들이 이제 시장 관련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외신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번 이제 FOMC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 코멘트가 한 7번 정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미래 뭐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중간선거 전에는 확실하게 뭐 잡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시장에 내면서 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어떤 상태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 환율에서 바로 이제 직접적인 부분 영향이 있는데요. 일단 1,400원이 넘어가면서 전일보다는 조금 이제 빠졌습니다만 이제 1,400원, 뭐 1,450원, 1,500원 이야기들도 이제 시장 전망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상태죠. 그래서 오늘은 전일 대비해서는 0.40전 빠져서 1,409원 정도 흐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오늘도 현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중심으로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금융투자 증권사들은 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만 개인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또 다시 또 현선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다는 것들이 이제 뭐 상승 하락 종목 수에도 좀 나오죠. 자, HLB 관련된 기사들 본에서는 이제 오후에 시간에 이제 가격을 보시게 되면 한 3% 다시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정정 관련되는 부분들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본래는 이제 1차 발행가 관련되는 부분 기준일이 본래 이제 9월 28일이었지 않습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기준 배정일 3일 전 이제 오늘 가격이 1차 발행가 이제 관련되는 어떤 결정되는 날이었는데 오후에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준일도 10월 14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납입일 관련되는 부분들도 한 거의 한 달 정도 미뤄졌고요. 신주의 상장일도 이제 연말 정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일정이 바뀌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가 뭐 좀 중요하겠죠. 당초 회사가 이제 에스모 학회 전에 이제 유중 관련되는 부분들을 8월 달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번 에스모 학회에서의 어떤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자신감을 회사가 이제 표명하면서 유상증자 어떤 성공을 좀 기대하면서 했는데 이번 이제 추석 이후에 에스모 학회 어떤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한 5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개법 원봉이 나오면서 4만원 초반까지 좀 내려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유중이 오히려 이제
좀 시장이 좀 부담을 좀 느끼는 어떤 흐름으로 좀 바뀌어 있거든요. 결과로 본다라고 하면 데이터의 어떤 자신감의 어떤 표명으로 주가가 윗단에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과 시장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유중이 좀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부담으로 좀 다가왔죠. 근데 이제 10월 달로 좀 바뀌었던 부분들을 본다면, 10월 달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슈가 있죠. 이미노믹의 이제 탑라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빠르면 10월 초에 조금 나오니까 이런 어떤 재료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앤디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10월 중순에 열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료 모멘텀을 이 발행가에 좀 반영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으로 일단 일정이 연기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중 관련되는 부분에 이런 어떤 상황들은 시장에는 이제 일단 긍정적으로 반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가격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카톡방에서도 이 부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배정 기준율이 이제 9월 28일이죠. 그래서 이제 구주주 청약에서 보면 이 한 주당 0.08주니까 이제 100주를 갖고 있으면 뭐 9주 정도가 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준일 대비해서 28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본래라고 하면 이제 28일이니까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정도에 이제 주식을 기존에 보유한다든지 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배정 기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이제 칠 때는 계산하는 어떤 발행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 3거래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오늘이 이제 그 3거래일 기산일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은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하느냐, 기준 주가를 먼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할인율이 이제 25%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자 비율하고 이제 할인율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준 주가를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중 산술 평균 해가지고 1개월, 그 다음에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 그 다음에 이제 기산일, 오늘이 이제 본래 이제 변경전이었으면 만약에 하면 이제 요게 기산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해 가지고 산정한 가액하고 기산일 이제 가중 산술 평균 중 낮은 금액을 그 미니멈 값을 계산해가 기준 주가로 해가지고 산식에 따라서 할인율 25%를 적어하는데, 요걸 이제 쉽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HLB다. 그러면 이제 키움증권 기준에 보면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일별 주가에 보시게 되면 이 가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이라고 만약에 친다라고 하면 이제 지난달 이제 오늘이 그 보시게 되면 자. 이제 9월 23일이니까 이제 뭐 8월 한 달 전 가격을 이제 쭉 이렇게 일별 주가로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 거래량이 나오고요. 이 거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중 이제 산술 평균 주가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 달하고 이제 일주일하고 이제 당일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거래 금액 있죠. 요걸 이제 거래량으로 나오면 이제 산술 평균 주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한 달 걸 하려고 하면 이제 요걸 다 이제 더해 가지고 한 달치로 나누면 한 달 평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일 대비 일주일 하면 오늘 만약에 했다면 이제 일주일 동안에 5일이니까 5일을 이제 계산해 가지고 요 금액하고 금액을 이제 거래 금액을 거래 수량으로 나누면 이제 당일치가 나오고, 이걸 5일치를 이제 더해가지고 나누면 일주일간에 이제 가중 산술 평균 주가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한 달치, 일주일치, 당일치 이렇게 이제 기산일까지 계산해가지고 한 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중 산술 평균 주가는 이제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한 달 구하고 일주일 구하고 그 다음에 기산일 가중 산술 평균 주가를
그 산술 평균 해가지고 요거 이제 가액하고 기산일하고 이제 낮은 금액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윗단에 있을 때 이제 발행가액이 잡혀서 거기에서 할인율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 발행가액을 계하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가가 높아야 이제 발행가액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유증 관련되는 회사가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이제 돈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높을 때 보통 이제 유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에스모학회의 어떤 이제 성공 기대감으로 회사가 이제 좀 자신감 있는 흐름으로 이제 유증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이제 에스모학회 이후로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 또 30%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10월 달에 어떤 이제 결과를 가지고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이제 1차 발행가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예상하는 어떤 취지의 어떤 유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증을 할 때 우리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모집을 할 때도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전체적인 부분을 간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주관사들한테 이제 그 발행할 때 이제 정건사들한테 수수료를 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제일 작은 게 이제 회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총액 인수라든지 잔액 인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일반 공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하는 것들은 자녀 주식은 공통대표 주관회사, 그 다음에 인수회사가 이제 인수를 하는 겁니다. 자녀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총액 인수는 아니고 중간 정도의 부분에 이제 인수 관련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내용들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가격은 이제 HLB도 빠졌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요 계열사들 관련주들이 다 일단 소폭 이렇게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요. 장중에는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물량이 추석 이후로는 2주 동안 계속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공매도하고 연관된 어떤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관여율을 보시게 되면 한 2주 정도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도 이제 수요일 한 14%, 오늘 한 6% 정도로 좀 이제 줄었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계속 이제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오늘은 이제 이런 1차 발행가의 어떤 날이었기 때문에 장중에 한 44,850원까지 반등이 했다가 다시 이제 시간에 빠진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이 42,000원 어떤 지지 흐름과 45,000원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들을 어떻게 이제 시장이 이제 9월 마지막 흐름에서 이제 실적 흐름들과 이제 10월달 이슈와 시장의 어떤 흐름들의 방향성 모색에서 이 부분이 뭐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관점이다 보시면서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제 바닥 확인들을 하는 흐름으로 주가 흐름들이 거래량이 좀 이번 주보다는 늘어나면서 방향이 어떻게 할지가 뭐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제 뭐 어려운 상황에서 10월 달에 어떤 이슈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어떤 흐름들을 좀 기대하면서 흐름 관찰하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